1980년대의 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정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교문 앞 레코드 가게에서는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고, 여학생들은 장발 단속을 피해 머리를 감추는 남학생들에게 풋풋한 미소를 보냈다. 그 속에서 16세, 1972년생 최지랑은 교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늘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조각 같은 외모는 조용히 빛을 발했고, 특히 우수에 찬 눈빛은 수많은 여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랑의 가난한 가정 형편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4명의 누나들 밑에서 자란 막내 아들인 그는 늘 가족의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느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운동이었다. 타고난 순발력과 민첩성은 그를 학교 육상부의 에이스로 만들었고, 그는 넓은 운동장을 질주할 때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몇몇 여학생들이 머물렀다. 1학년 때부터 지랑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였던 이수연은 늘 오버사이즈의 교복, 재킷과 청재킷을 걸친 채 활발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지랑의 주위를 맴돌았다. 2학년이 되자 1살 어린 김세연이 나타나 지랑의 마음을 흔들었다. 똑똑하고 당찬 그녀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푹 빠져 있었고, 지랑에게 그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며 풋풋한 로맨스를 꿈꿨다. 3학년이 되자 지랑의 주변에는 2명의 여학생이 더 등장했다. 한 명은 중견기업 외동딸 송민여였다. 그녀는 강수지의 보라빛 향기를 흥얼거리며 지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또 한 명은 키 178cm의 미스 코리아 스타일 박두서였다.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그녀는 지랑과 비슷한 성격 탓인지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풋풋한 관계를 이어갔다. 방과 후 학원 전이라는 다방에서 카스텔라를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들의 모습은 그 시절의 낭만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지랑의 조용한 고등학교 생활은 김경인이라는 일진 무리와 얽히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싸움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김경인은 지랑의 잘생긴 외모와 운동 실력을 질투했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다. 지랑은 싸움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김경인과 그의 무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타고난 순발력과 끈기로 김경인 무리를 제압한 지랑은 본의 아니게 학교의 새로운 주먹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랑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조용한 학생의 삶은 점차 저물어가고, 거친 세상의 그림자가 그를 서서히 감싸기 시작했다. 그 끝에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랑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그날의 벚꽃잎처럼 그의 인생은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지랑은 한동안 방황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나온 그는 변변한 직업 없이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이야기했지만 지랑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랑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키보드와 모니터는 그에게 낯설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은 갈증이 있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최희연을 만났다. 그녀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낡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지랑은 버스비가 없어 쩔쩔매고 있었다. 머뭇거리는 지랑을 본 희연이 조용히 다가와 지랑의 손에 빳빳한 지폐를 쥐어줬다. 최지랑, 이거 버스비. 다음에 갚아도 된다. 지랑은 그 따뜻한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 이후 희연은 종종 지랑의 버스비와 밥값을 몰래 챙겨주었다. 한 번은 지랑의 컴퓨터가 고장나 학원 수업에 늦자 희연이 말없이 자신의 컴퓨터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다. 지랑은 그런 희연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 번은 학원비를 낼 돈이 없어 학원 등록을 망설이는 지랑에게 희연이 다가왔다. 야, 최지랑. 저번에 학원비가 좀 남아서 내가 그냥 내삐치다. 희연은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지랑은 그녀가 자신의 학원비를 대신 내줬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희연이 조심스럽게 피자라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지랑은 난생 처음 보는 동그란 빵 위에 치즈가
잔뜩 올려진 음식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희연은 지랑의 그런 모습이 귀여운지 환하게 웃으며 피자를 한 조각 건넸다. 지랑은 조심스럽게 피자를 베어 물었고 입안 가득 퍼지는 새로운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에게 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희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희연이 조심스럽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지랑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와 극장을 찾았다. 낡은 극장 의자에 앉아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던 지랑의 손을 희연이 먼저 잡았다. 스크린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에서 지랑은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영화가 끝나고 인적 드문 골목길을 걷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지랑은 떨리는 손으로 희연의 뺨을 감쌌다. 희연은 눈을 감았고 지랑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수줍은 키스였다. 이 키스는 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다. 지랑에게 희연은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가난한 소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희연과의 시간은 훗날 그의 거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된다.